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이제 유형입니다. 두 번째 파트고, 이게 거리 속력 시간, 그리고 소금물 농도,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이거 우리 비율할 때도 잠깐 출연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을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암기 자체는 이 공식을 요걸 한번 이용하면 좋죠.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근데 이제 우리가 분수로 나타냈었지만 이제 나누기에 대한 연산이다라는 걸 이제 파악하셔야 되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나누기 속력이다.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그리고 단위 여기 발표해놔. 주의. 단위를 항상 좀 확인하셔야 돼요. 물어보고자 하는 단위가 미터인지 센티미터인지 킬로미터인지를 확인을 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킬로미터로 나와 있는데 주어진 정답은 미터로 적어야 한다. 그러면 단위 관계 설정에 의해서 이렇게 변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같은 경우도 1시간인지 분인지 초인지 따라서 맞춰가지고 단위를 통일 여기다 동그라미 할게요. 통일. 단위를 통일하여 방정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찰을 통해 가지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예제 1번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이 활용해서 묻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냥 이 상황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 절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뭘 해야 되냐면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지. 그림을 그리거나 표를 작성하거나 아니 뭐 그래프를 이제 나타내거나 관계를 이제 표시하거나 등등 뭔가 행동을 해줘야 돼. 내가 이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로 지금 나타내져 있는데 A 지점과 B 지점 사이를 자동차로 완복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를 그냥 문장으로만 보지 말고 A 지점이 이렇게 있고 B 지점이 이렇게 있었네.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라는 얘기야. 이렇게 A에서 B로 갈 거야. 근데 왕복을 했대. 왕복했다.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좀 해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선생님처럼. 그래서 시속 60km로 갈 때는 60, 올 때는 80으로 달렸더니 3시간 많이 걸렸다. 물으면 답해보지. 자, 갈 때 거리랑 올 때 거리가 똑같죠? 그죠? 갈 때도 x 그러면은 올 때도 x잖아. 갈 때 여기가 x, 올 때도 x. 그리고 속력이 각각 달라. 그러면 갈 때 거리와 속력에 해당되는 시간을 각각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네. 갈 때는 60분의 x시간, 올 때는 80분의 x시간이 걸린다. 그럼 봐봐. 어떤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가?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합쳐서 3시간 많이 걸렸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60분의 x 더하기 80분의 x를 더하면 3시간 반. 자, 지금 내가 나타내고 있는 이 시간의 단위는 시간이죠, 시간. 근데 여기는 분이 껴있단 말이지. 그럼 3시간 반을 시간으로 바꿔야 돼. 3시간 반은 몇 시간? 3시간 반은 몇 시간이라 해야 되냐? 3과 60분의 3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약분해서 3과 2분의 1이 되겠네. 3과 2분의 1시간. 이런 식으로 단위를 통일해서 식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대분수를 안 쓰잖아. 가분수로 이렇게 2분의 7 방정식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이 방정식을 완성하면 돼요. 자, 분수가 들어가 있는 이제 방정식이기 때문에 분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곱해줘야 했냐면 최종배수 60과 80의 최종배수 얼마냐? 240을 곱해줍니다. 240을 곱해주면은 6, 4, 24 4x 더하기 3x는 120에 여기 120 약분해 120대니까 127이니까 840. 그래서 7x가 840이기 때문에 x는 뭐가 돼요? 120이 됩니다. x가 120. 거리잖아. 120km다. 이렇게 120km. 거리는 120km.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이해한 상황을 표로 작성해서 충분히 방정식까지 유도를 하셔야 돼요. 자,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이런 유형 문제를 다루기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따라하세요. 따라. 선생님이 하는 거 좀 동일하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자, 민경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등산을 하는 거냐, 등산을. 그럼 이제 산을 이렇게 올라갈 거야. 산이 이렇게 있어요. 올라갈 때는 2km 속력으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랑 다른 길을 간 거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가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긴 거리를 간 거야. 다른 길로 온 거야. 시속 얼마로? 3km. 그 우리가 표시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올라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올라간 거리가 몇 킬로미터야? 몰라. x 킬로미터. 그럼 내려온 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올라갈 때보다 2km 더 길었으니까 x 더하기 2가 된다. 총 4시간이 걸렸다. 표 만들어 볼까? 표. 자, 올라갈 때 거리, 내려올 때 거리, 그 다음에 속력,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보시면 올라갈 때 거리는 몇 킬로미터? x 킬로미터. 속력은 2. 그럼 걸린 시간 어떻게 돼? 2분의 x. 내려올 때 거리는 x 더하기 2. 속력은 3. 3분의 x 더하기 2. 두 개 걸린,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합쳤더니 총 4시간 걸렸다. 식 나오죠?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2가 4다. 방정식 만들고 양쪽에 6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3x 더하기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2 곱하고 괄호 반드시 괄호, 무조건 괄호. 그리고 이것도 빼먹지 말고 곱해주란 말이지. 24. 3x 더하기 2x 더하기 4는 24. 5x가 20이니까 x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용한 등산로의 길이는 4km가 됩니다. 내려올 때는 6km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그 그림과 옆에다 표 작성해가지고 완성하세요. 이걸 자꾸 책에다가 하지 말고 연습장에다가 필기해놓고 그 다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습하게 되면 꼭 이런 이와 똑같은 유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유형도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은준의 집과 유진의 집 사이의 거리가 900m래. 그럼 이것도 이제 은준애가 있어요. 은주 집이 있고 유진이네 집이 있는 거지. 그 은주랑 유진이네 집을 연결해 놓고 이 거리가 얼마다? 900m다.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문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거지. 각자의 집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상대의 집을 향해 갔어. 그러니까 은주는 유진의 집으로 가고 유진이는 은준의 집을 향해 간 거야. 네, 은주는 이번엔 분속이에요. 분속 55m. 그러면 55, 우리 좀 이렇게 유식하게 써볼까? 이 분속 55m를 미터 퍼 분 이렇게 써요. 미터 퍼 분. 시속은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표해요. 시속은. 자, 여기다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자, 적어 놓을게요. 자, 시속의 단위가 킬로미터 퍼 아워. 분속의 단위는 미터 퍼 미닛.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속의 단위도 이제 초속은 뭐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단위야, 단위. 이게 단위. 나중에 이제 과학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배울 단위입니다. 그래서 분속이니까, 그러니까 미터의 단위로 분석이니까 미터 쓰니까 만약 분속인데 킬로미터면 여기 킬로미터라고 적으면 돼요. 자, 55m per 분이고 유진이는 이렇게 가는 거야. 45m per 분 이렇게.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게 되는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주보는 상태에서 오는 거지. 그럼 오다 보면 어떻게 되거든? 딱 만나겠죠. 만나겠지, 그지? 여기도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쭉 오다 보면 만난단 말이야. 그때 만나게 되는 시간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일단 은주가 움직이는 거리랑 유진이가 움직이는 거리가 다를 거 아니야. 왜냐? 속도가 다르잖아. 근데 둘이 움직이는 거리를 합치면 뭐가 돼야 돼? 900이 돼야 된다. 900. 둘이 움직이는 거리를 합쳤을 때 900이 된다고. 오케이? 근데 그게 몇 분 후에 만나냐 이런 거잖아. 똑같은 시간에서 만날 거 아니니
그 몇 분 후에 만나냐를 x분 후에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x분 후에. 그럼 은주. 자, 은주의 움직인 거리. 은주가 움직인 거리. 은주가, 거리는 어떻게 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그러니까 은주가 움직인 거리는 55 곱하기 x. 왜냐면 x분 움직였다고 보는 거니까. 유진이가 움직인 거리는 45 곱하기 x. 은주가 움직인 거리와 유진이가 움직인 거리를 합치면 900m가 돼야 된다는 거죠. 900m. 그래서 방정식이 55x랑 45x를 더하면 900이 된다.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100x인가? 100x가 900이 되니까 x는 9분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9분. 그래서 얘는 지금 위에 있는 유형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그 다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 이렇게 이제 그림을 좀 먼저 표시를 해주고 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관계식을 이끌어낸 거야. 그래서 관계식을 이끄는 방향을 잡고 가셔야 돼요. 자, 2-1번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둘레 길이가 26km인 호수가 있다. 호수를 이렇게 하나 더 그려주고, 호수 하나 딱 그려주고, 둘레가 2.6km야. 이 호수의 둘레 한 지점, 여기서 하나와 동욱이가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동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게. 자, 하나는 분속 60m로, 분속 60m니까 하나는 60m/분. 동욱이는 분속 70m/분. 동욱이가 좀 더 빠르네, 하나보다. 가다 보면은 만나잖아. 그지? 그럼 하나가 이제 요만큼 가면 동욱이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만날 거란 말이야. 만나는 지점이 이제 존재하네. 여기서 만날 거 아니냐. 그 만나는 시간이 몇 분이냐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얘도 지금 방금 이제 위에 있는 문제랑 비슷한 거죠. 하나가 움직인 거리랑 동욱이가 움직인 거리를 합쳤을 때 뭐가 돼야 돼? 둘레, 호수의 둘레가 된다는 거지. 근데 저기 봐봐. 여기는 단위가 통일이 되지 않았죠? 여긴 킬로미터잖아. 여기 미터인데. 그래서 이 킬로미터를 미터로 환산해줘야 돼. 자, 일단 하나의 거리, 하나가 움직인 거리는 몇 분인지 모르니까 x분이라고 할게. x분에 만난다고 생각하면은 60x. 그 다음에 동욱이 움직인 거리는 70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방정식 어떻게 나와야 돼? 60x랑 70x를 더하면 호수의 둘레. 근데 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로 환산. 그럼 2.6km는 몇 미터야? 2600m가 되는 거죠. 요렇게 식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130x가 2600이다. 나눠주면 x는 얼마? 20분 후에 만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활용입니다. 지금 거속시에 관련된 활용 문제를 풀었고, 두 번째는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활용 자체의 이 단원의 유형이 어려워. 사실 기본적인 공식도 외워야 될 게 추가적으로 생기고, 또 식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성되는 식을 쓰기 앞서서 문제를 정리를 해야지.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보고 막 식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상황을 먼저 이해하자 라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도에 대한 문제는 소금물의 농도 자체는 우리가 진하기라고 배웠어요. 진하기가 뭐냐? 용액의 이제 용질이죠. 용어 기억이 안 나네. 진하기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농도랑 같은 말이야. 이 어떠한 혼합물이라고 하거든. 섞여 있는 물 중에서 혼합되어 있는 용질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비율이야. 비율의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비율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중 백분율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100을 곱해준 백분율, 이게 바로 농도가 됩니다. 농도. 그래서 꼭 소금물의 농도가 아니라 소금물의 농도 혹은 설탕물의 농도, 이렇게 다양한 혼합된 용액의 어떤 농도를 물어보게 된다. 그래서 이 농도는 반드시 공식을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소금물의 양 곱하기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인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옆에다 하나 다시 써볼게. 자,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다. 요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소금의 양이에요. 소금의 양.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금의 양 있죠? 요걸 구하는 방법인데, 이게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항해서 소금이라는 표현을 식으로 완성해주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양변에다가 소금을 곱하고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풀어야 됩니다. 이 공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공식에 대입을 해갖고 문제를 풀 거야. 자, 보세요. 예제 3. 20%의 소금물 400g에 물을 더 넣어서 16%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물을 넣기 전과 물을 넣은 후, 자, 원래 있었던 소금물에다가 물을 넣으면은 약간 그 짠맛이 좀 연해지겠죠? 그 얘기는 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낮아지게 하는 그 농도의 차이를 통해서 물의 양, 얼마를 더 넣었는지를 찾아라.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인데, 이 농도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자, 여기 표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으로 해. 자, 일단 문제를 봐. 그러면 여기다 비커를 하나 만들어. 자, 그려. 그래서 여기다가 물결 해놓고 20%라고 적어. 그 다음 밑에다가 소금물은 몇 g이야? 400g이야. 이렇게 적어. 거기다가 더하는 거야. 비커를 하나 더 만들고, 이번엔 뭐야? 농도가 없어요. 왜냐면은 물을 넣었으니까. 물 이렇게 적어. 물. 자, 물을 몇 그램 넣었는지는 알려주질 않았기 때문에 xg이라고 할 거야. 그 두 개를 이제 합쳤어. 합치면은 새로운 농도가 나와. 몇 퍼센트의 농도예요? 16%의 농도가 됐죠. 그리고 밑에다가 뭘 적어? 소금물의 양을 적을 건데, 소금물의 양은 뭐야? 소금 더하기 물의 양이거든? 이미 400g의 소금물에다가 물 400을, x를 더하니까 이 합쳐진 소금물의 양은 400 더하기 x g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봅니다. 자, 지금 요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부분을 표로서 이렇게 작성하면 지금 소금물의 양이 물을 넣은 뒤면은 400 더하기 x가 된다야. 그래서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봐야 돼. 봐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커의 모양을 만듦으로써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그린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어떤 식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 상황과 오른쪽에 있는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 자, 지금부터 이 양쪽에 있는 소금의 양을 한번 구해볼 거야. 자, 왼쪽에 그러니까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소금의 양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일단은 물에는 소금이 없어요. 그 물 안에서 소금을 우리가 채취할 수는 없고, 여기 20% 안에 400g의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죠.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이게 좌변에서의 소금의 양이 되고, 우변에서의 소금의 양 똑같이 100분의 16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표로 넘어가면은 소금의 양이 물을 넣기 전에는 요거였는데, 물을 넣고 난 뒤에는 100분의 16 곱하기 400 더하기 x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건에 맞는 방정식이라는 거는 좌변에 있는 소금의 양, 그리고 물을 넣은 뒤에 소금의 양이 일정하다 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을 풀으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커를 그려서 반드시 포인트 표현하자. 그리세요. 이 그림이 없는데 답이 나왔다? 인정 안 해줄 거야. 연습장에다 반드시 그림 그려놓고 풀어라. 자, 그래서 이제 물의 양을 구하는 거지. 이런 거 구할 때 바로 전개하지 말고 생각해.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는 거야. 양쪽에 100을 곱해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배운 거야. 지금 복잡한 계산을 단순화 시키려고. 그럼 여기 100 날라가지? 여기도 100 날라가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 4, 2, 8.
8,000이 돼요. 8,000에 16에 400 더하기 x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누기를 또 해줘도 돼. 여기 16하고 8,000을 나눠도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 생각하면 그냥 분배를 합니다. 64, 6,400에 16x가 8,000이다. 넘어가면은 8,000 마이너스 6,400은 16x니까 8,000에서 6,400을 빼요. 1,600. 1,600이 16x. 따라서 x는 얼마다? 100g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넣어야 되는 물의 양은 100g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비커를 먼저 그려놓고 그려놓은 비커 안에다가 농도 소금물 표현해주고 소금의 양으로 각 왼쪽씩 오른쪽씩 비교해서 방정식 푸는 거야. 자, 3-1번 한번 해보자. 자, 한번 이번에 볼게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자, 9% 소금물 300g. 여기 비커 그려놓고 9%에 300g에서 이번에는 몇 g의 물을 증발시킨다는 얘기가 물의 양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물을 증발이면 없어지는 거니까 빼기로 연결을 해야지. xg으로 뺐을 때 그러면은 물이 증발하면은 좀 더 짜겠죠? 그래서 농도가 올라간 상황이 되는 거야. 12%의 소금물 어떻게 해? 소금물 이번에는 300에서 xg 빠진 만큼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렸다면 절반 정도는 지금 푼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그렸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300에서 x 빼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만들어야 돼. 어떤 식을 만든다? 왼쪽에 소금의 양을 찾는다.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300. 이 부분에서는 계산을 할 게 없어. 소금이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소금의 양만 구한 거야. 오른쪽도 소금의 양을 구하면 300 빼기 x 이렇게 방정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하면 양쪽에 100 약분해주고 39 2700은 12에 300 마이너스 x니까 3600에 마이너스 12x가 된다. 그러면은 요거 3600 마이너스 12x를 이쪽으로 넘기고 2700을 이쪽으로 이항시킬게요. 그럼 12x는 3600 마이너스 2700이니까 900이 되겠죠. 12x가 900이다. 그럼 x는 얼마냐? 나눠야겠네, x는. 3으로 일단 나누면 3, 4x는 300. 4로 나눠요. 2로 해. x는 2x는 150이니까 x가 775. 그러니까 물의 양을 75g을 증발시키면 나온다. 마지막은 계산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커를 이런 식으로 증발했을 때는 빼주고 물을 더 넣었다 그러면 더해주고 그리고 소금의 양으로 비교를 한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제 4번으로 갑니다. 4번. 여기도 마찬가지야. 비커를 먼저 그려서 상황을 봐야 돼. 자, 비커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살짝 지우고. 자, 7%의 소금물 200g과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 7%에 200g이 있다. 그리고 15%의 소금물을 섞어서 15%의 소금물의 양을 지금 알려주질 않았어. 그래서 여기서 소금물의 양을 xg이라고 놓고 섞었으니까 더하는 거죠. 그러면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은 13%가 됐대요. 13%가 됐대요. 7%짜리랑 15%짜리랑 그러니까 좀 연한 거랑 진한 거랑 좀 섞으면은 뭐 중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봐봐. 200g과 xg 섞었을 때 소금물의 양은 뭐 어떻게 돼? 200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커 만들면 절반 정도 이 문제를 푼 거고 이거를 토대로 뭘 만들면 돼? 방정식이 나와야 되지? 그럼 이제 뭐랑 같다 하면 된다? 소금의 양이 같다를 이제 찾으면 돼요. 그 왼쪽 오른쪽에 소금의 양을 찾아줘야 돼. 근데 위에 있는 유형과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의 소금의 양, 여기서의 소금의 양이 다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 물이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 각각의 소금의 양을 구해줘. 그러니까 소금 양을 각각 구합니다. 그럼 100분의 7 곱하기 200 더하기
100분의 15 곱하기 x는 100분의 13 곱하기 200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식이 조금 길어지죠. 이 길어진 식을 이제 계산을 할 거야. 자, 모두 100분의로 시작을 하니까 100으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합시다. 100. 그러면은 1400 더하기 15x는 13에 200 더하기 x가 된다. 여러분 연습장에다가 필기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풀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게 책에다 하면 공간이 좁아.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럼 1400 더하기 15x는 2600 더하기 13x가 되고 각각의 수를 이항시켜주면은 15x 마이너스 13x는 2600 빼기 1400. 그래서 2x가 1200이 되고 x는 600이 된다. 이렇게. 소금물의 양은 15%의 소금물의 양은 600g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금물의 문제를 상당히 친구들이 두려워하는데 푸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비커 만들어서 농도 소금물 딱 잡아놓고 아래에다가 소금의 양을 비교하면 된다. 알겠죠? 자, 4-1번 한번 풀어보자. 4-1번도 6%의 소금물이 얼마인지 안 알려줬네. 그리고 14%의 소금물 합쳐가지고 10%의 소금물을 만든다. 500g을. 근데 14%의 소금물, 여기 xg을 구하라는 얘기네. 14%의 소금물에. 그러면은 이 6%의 소금물의 양은 500-x라고 표현을 하면 되죠. 두 개 더해서 500을 맞추면 되니까. 그 다음에 소금의 양, 소금 양을 식으로 적으면 100분의 6 곱하기 500-x 더하기 100분의 14 곱하기 x는 100분의 10 곱하기 500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해놓고 나서 이거 그냥 바로 전개하지 말고 방금 얘기했죠?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요 똑같이 100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는 약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개해주면은 3000 마이너스 6x 더하기 14x는 5000 두 개 해주면은 8x가 2000 2로 나눠주자. 4x가 1000 그래서 x가 얼마가 돼? 250g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소단어 끝내기를 풀어보셔야 돼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번, 3번 두 개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2번. 지영이가 분속 120m로 뛰어서 학교를 향해 출발한 지 16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분속 600m로 지영이를 따라갔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영이가 먼저 출발을 한 거죠. 지영이가 요만큼 이제 온 거야. 그리고 나서 16분 뒤에 동생이 쫓아가는 거지, 이렇게. 동생이. 근데 이제 지영이는 분속 120m/분으로 가고, 동생은 600m/분으로 훨씬 빠르게 간다는 거죠. 지영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가? 두 사람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영이는 동생보다 16분 먼저 간 거잖아. 그럼 동생이 출발한 시각, 동생이 출발하고 출발한 지 후에 그러니까 동생이 이게 뭐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시간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를 동생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X분 동안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동생이 X분 동안 움직이면 지영이 입장에서는 X분이 아니라 지영이는 이미 16분을 먼저 간 거니까 16 더하기 X분만큼을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영이의 움직인 거리랑 동생의 움직인 거리가 동일해야 된다. 즉 120 곱하기 16 더하기 X, 속력과 시간을 곱한 이 거리가 동생의 움직임 600 곱하기 X랑 같아진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전개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120, 600이잖아. 나눠버려. 5배야. 됐다.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왜 배웠냐면 이런 복잡한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려고 배운 거니까 써먹어야 돼. 근데 자꾸 이런 걸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전개를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분이 되는 건 약분하세요. 양쪽을 똑같이 뭘로 나눈 거야 지금? 120으로 나눈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16 더하기 x는 5x가 된다. 그래서 x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16은 4x가 돼서 x는 4. 답이 4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x는 뭐야? 동생이 출발한 시간이죠. 출발한지. 동생이 이제 출발하고 난 뒤에 시간이니까 물어보는 거는 지영이가 출발한지, 지영이는 출발한지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6에다 x를 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0분. 16 더하기 4가 되니까 16 더하기 4 해가지고 20분 뒤에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대표적으로 좀 그려놓고 둘의 관계를 이끌어낸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하늘이가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데 시속 3km로 걸어가면 시속 12km로 자전거로 타고 가는 것보다 45분 늦게 도착한다. 그러니까 하늘이가 집에서 공원까지 갈 거야. 근데 이제 가는 방법이 걸어가는 게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있어요. 걸어가면 어떻게 하냐? 걸어가면은 3km/h로 가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12km/h로 갑니다. 시간으로. 근데 당연히 걸어가는 게 더 느리겠지? 몇 분 늦게 도착한대요? 45분이나 늦게 도착한대. 근데 지금 이 단위가 뭐야? 단위가 지금 시속이죠. 시속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인 45분은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60분에 45시간 이렇게 시간의 단위로 맞춰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4분의 3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를 모르니까 x로 놓자. 그럼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가 되고요.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걸린 시간은 12분의 x가 되는데 누가 더 빠르냐면 자전거가 훨씬 빨라. 그러니까 훨씬 빨리 도착을 하겠지. 그러니까 자전거가 걸린 시간에서 4분의 3시간을 빼면은 그게 이제 걸어간 시간하고 똑같아지겠다. 아니죠. 걸어간 시간에서 빼야 되겠죠. 걸어간 시간에서 4분의 3을 빼주면 12분의 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걸어간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니까. 시간의 차이를 통해 가지고 구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양변에다가 12를 곱해주고. 그러면 이거는 4x-9. 여기다가도 곱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 빼먹고 여기다 안 곱해요. 여기는 왜 안 곱해? 이거 다 곱해줘야 돼.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다 곱해줘야지. x. 그래서 이제 3x가 9가 되니까 x는 3이 됩니다. 그래서 3km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요 소단원 끝내기 문제를 좀 봤고요. 그 다음은 요 특강 문제 좀 볼게요. 자,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 열차의 길이.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심화 문제에서도 있었던 거야. 열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는 거는 열차의 머리 부분이 들어갔다가 머리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꼬리 부분이 나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터널의 길이가 Lm라고 하면은 걸린 시간은 완전히 통과한 걸린 시간을 구할 땐 거리가 터널에다가 기차의 길이까지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분속 1500m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길이가 6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다.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여기 그림에다가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1500m짜리였던 거지. 아니야지. 분속 1500이니까 1500m/분으로 가는 열차가 있었는데
길이가 600m, 여기가 600m, 600m짜리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 걸렸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600m에다가 x, 이 기차의 길이까지 더한 것을 속력 1500으로 나눠주면 그때 걸린 시간이 30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도 보세요. 초잖아. 분속이라고 했는데 초잖아. 그러니까 초의 단위를 분으로 바꿔야 돼. 그럼 이거 몇 분이야? 2분의 1분이다 이렇게 보내. 0.5분, 2분의 1 이렇게 가야 돼요, 식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식이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또 1500을 곱한 거야. 그럼 여기다 1500 곱하고 없어지고 여기 1500, 여기도 1500 곱하는 거지. 그 750 해가지고 150m가 나온다. 이렇게 열차의 길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유제 1, 2번 한번 풀어보자. 자, 유제 1번은 똑같이 분속이 1200m야. 그럼 여기 터널이 요만큼의 터널이 있고 터널, 그 다음에 이제 기차의 길이까지, 열차의 길이까지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열차의 길이가 700, 이게 700m짜리의 철교에다가 이 열차의 길이가 뭔지 모르니까 x 700 더하기 x를 분속 1200으로 나눠주면 50초니까 이것도 분으로 고쳐야 돼요. 60분의 50 이렇게 6분의 5가 되겠죠. 6분의 5 약분해서 6분의 5.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똑같이 1200을 곱해주면 700 더하기 x는 1200 곱하면 200이죠. 1000. 그래서 x는 300m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지금 열차의 속력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90m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 걸렸대. 그러면 상황 1, 첫 번째 상황은 900m 철교를 완전히 통과했어. 그럼 여기에 이제 열차의 길이가 또 있겠죠? 근데 40초 걸렸어. 그 지금 열차의 속력을 모르거든? 그럼 속력은 어떻게 구해? 완전히 걸린 시간분의 거리잖아. 시간분의 거리니까 40분의 900 더하기 x. 근데 이거 40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미터니까. 열차의 길이가 지금 안 나와 있고 40분이니까 40초니까 어떻게 돼요? 40초니까 60분의 40이죠. 60분의 40초. 3분의 2 3분의 2가 된다. 3분의 2 40초. 그냥 초로 가자. 초로 40초로 가자. 이게 지금 뭐야? 이 계산이 뭐냐면 시간분의 거리를 이용한 뭘 구한 거야? 속력을 구한 거야. 누구의 속력? 열차의 속력을 구한 거야. 열차의 속력. 첫 번째 상황을 통해서 열차의 속력을 표현해 본 거예요. 왜? 속력을 모르니까. 그럼 두 번째 상황이 뭐냐? 터널이야. 이번에는 1400m짜리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분이 걸렸다. 1분은 몇 초? 60초.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열차의 속력을 구할 수 있죠. 60분의 1400 더하기 x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의 열차는 같은 열차니까 열차의 속력이 동일하겠지? 두 개가. 40분의 900 더하기 x는 60분의 1400 더하기 x가 됩니다. 이런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양쪽에다가 120을 곱해줘서 3배의 900 더하기 x는 2배의 1400 더하기 x가 돼서 2700 더하기 3x는 2800 더하기 2x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00. x는 100. 열차의 길이는 100m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고 어떤 방정식을 세워야 될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주어진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